네, 안녕하십니까. 철도노조 위원장 박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가 경쟁체제이고 이는 효율과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지 따져볼 일입니다. 철도공사는 SRT의 고속열차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정비를 철도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SRT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표를 철도공사가 팔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역에서 SRT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SRT가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철도공사가 출동해서 사고 수습을 합니다. 아니,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회사가 경쟁회사의 열차를 빌려주고 검수를 하고 매표를 하고 안내를 하고 사고 수습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애초 철도산업의 특성상 경쟁체제는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또한 한국철도의 특성상 짧은 영업기로의 한계로 인해 이는 더더군다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허울뿐인 경쟁체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효율과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철도를 민간 자본에게 팔아먹기 위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지금이 허울뿐인 고속철도의 분리운영은 철도산업을 망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늘릴 뿐입니다. 철도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KTX와 SRT의 분리운영으로 해마다 56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KTX와 SRT를 통합하여 운행할 경우 운임의 10%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수서행 SRT의 분리운영으로 전라선, 경전선 지역의 시민들이 수서역으로 이동하는데 환승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서행 SRT의 분리운영은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요금 인하를 막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SRT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지난 13년 SRT 분리 반대를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 당시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를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SRT 통합은 철도 민영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국토부 관료들에 의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는 전라선 지역 시민들의 수서행 고속열차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재 SRT는 전라선에 투입할 고속열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말에는 여유 차량이 없어서 운행 중 고장이라도 나면 철도공사에 고속열차를 투입해야 할 지경입니다. 또한 SRT가 전라선을 운행하려면 면허 취득을 비롯한 기장 견습 등 여러가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유 차량의 부족으로 인한 차량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라선은 고속선과 기존선을 동시에 운행해야 하고 일반 열차, 화물열차가 동시에 투입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운행의 안전을 위해서는 관제, 역, 유지보수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SRT는 이런 경험이 전무하며 이는 결국 열차의 안전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처럼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SRT 전라선 투입은 방해될 수 없습니다. 수서행 고속열차의 요구는 전라선 지역 시민뿐만 아니라 경전선 지역의 시민들도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이처럼 지역에 차별 없이 수서행 고속열차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방법은 KTX의 수서역 투입입니다. KTX는 현재 전라선을 비롯하여 경전선에서도 투입할 수 있는 차량 여유분을 갖고 있으며 짧은 구간에 대한 선로 인증과 견습만으로도 당장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선로에 대한 운행 경험이 축적된 인력으로 열차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외면한 채 국토부가 전라선에만, 그것도 SRT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울뿐인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들통나기 전에 굳히고자 하는 의도이며 꼼수입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이러한 음모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2,000 철도 노동자의 투쟁으로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제시하는 대안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철도노조의 명운을 걸고 SRT 통합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철도노조 위원장께서 조곤조곤 다 전반적인 측면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다른 방식으로 요약해보면 이 고속철도 통합 운영할 거냐 또는 분리 운영할 거냐 또는 분할 운영할 거냐 이렇게 할 때 이 판단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철도 안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철도는 대량 수송 수단입니다. 한번 안전사고가 나면 엄청난 그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안전성을 철도 안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 안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천벌받을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차량도 빌려주고 있고요. 고속철도 차량도. 그리고 관제도 코레일에서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지보수, 선로보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심지어는 승차권 발행 티켓팅 발행까지 대응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분할이고 이게 무슨 분리 운영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꼼수 분리다. 통합이냐 꼼수 분리냐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오표가 분명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벌써 십몇 년째 이러고 있고요. 촛불 정부 출범한 지 4년이나 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촛불 항쟁 그때 우리 적폐청산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이 꼼수 분리한 고속철도 꼼수 분리한 것은 전형적인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촛불 정부에서는 정상화하겠다, 통합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4년이 되도록 이 촛불 정부가 완전히 관료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적폐 관료들이 꼼수를 제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서울시장 보선, 부산시장 보선 참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촛불의 명령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치 기준은요, 국민 편익입니다. 결과적으로 통합 운영하면 운행 횟수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원가 절감도 되는 그리고 요금 인하 요인도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누구적으로 꼼수 분리 운영합니까? 이것은 국토부의 꼼수 적폐 관료들과 그리고 호시탐탐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재벌들과 외국 투기자본들 이익 외에는 아무도 이익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이런 이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철도 안전이 우선적인 가치 기준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국민 편익. 국민 편익을 보더라도 볼 것도 없습니다. 전라선, 경전선 그냥 코레일 KTX 투입하면 횟수도 훨씬 더 많이 운영할 수가 있는 안전하게 그리고 값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뻔한 걸 가지고 정오표가 분명한 걸 가지고 가입표를 가지고 동그라미라고 계속 웃기면 거의 그냥 이거는 싹쓸이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순천시의회 정의당 김미애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노창섭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아침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이곳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철도 대통합 국면에 다시금 철도 분리 가속화 카드를 내밀고 있는 국토부와 대통령 공약으로 철도 대통합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 1년을 남긴 지금 철도 대통합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당구딜의 최대 사기극이라 평가받던 4대강 공사가 끝나가던 그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은 또 하나의 꼼수로 철도 민영화 수단으로 수서 고속선에 민영회사를 만드는 방법을 구상합니다. 철도 노동자의 투쟁과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듯 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날치기 수준의 이사회 의결 등 폭전속결로 지금의
수소고속 철도 주식회사 SR을 탄생시킵니다. 이후 기존 KTX 산천 노선에 SRT를 투입하며 열차 운행, 전역역 업무만을 직접 운영하며 이외 차량 임대, 차량 정비, 유지 보수 등 대부분의 업무를 철도공사 및 철도공사 계열사에 위탁하는 기형적 고속철도 경정체제의 모습을 보입니다. 코레일이 없으면 운행할 수 없는, 존재할 수도 없는 SR, 이것이 말이 되는 체제이겠습니까? 2018년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도 대통합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2018년 발주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영역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2021년 이제 다시 SRT 전라선 투입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중간 보고서를 보면 고속철도인 KTX와 SRT가 별도로 운영되면 매년 500억이 넘는 거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KTX와 SRT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과 SR의 지배구조와 계약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으로 보고서는 현재 경쟁 구조로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와 운임 현실화 없이 철도 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또 이 연구 보고서는 철도 산업 규모가 경쟁을 할 만큼 크지 않고 KTX 운행으로 발생한 이윤이 KTX 구축을 위한 철도 산업의 부채 상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SR의 배당금 등 외부로 빠져나가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당 보고서는 정책 반영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공개조차 되지 못했고, 2018년 10월 31일 연구팀은 국토부를 방문해 이와 같은 내용을 중간 보고했지만 곧바로 11월 용역은 일시 중단해달라는 지시를 구두로 국토부에 받게 되었다고 연구팀은 밝혀왔습니다. 정부는 이어 약 1년 뒤 2019년 10월 예고 없이 용역 사업을 재개 요청했다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용역을 일방 해지한 뒤 사업을 완전 종료하였습니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철도 공공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공약을 내걸었으며 오영식 전 민주당 의원이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2017년 6월 인사청문회에 코레일과 SR 통합과 철도 공공성 강화 입장을 표명하는 등 한국 철도의 미래가 잠시 낙관적으로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을 믿었던 것이 역시나 너무 순수한 바람이었을까요? 철도 대통합의 수순은 이제 다시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혼란한 틈을 타 오히려 SRT 노선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RT 노선 확대는 코레일의 서민 열차인 무궁화의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SRT 노선의 확대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SRT 노선의 확대는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철도는 사회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철도에서 운영하는 노선 중 흑자 노선의 이윤으로 사회적 교통 약자를 배려하고 적자 노선을 교차 보조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경쟁력 높이고 효율성 높이고 수익을 높여야 할 산업이 아닙니다. 쪼개진 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면 운임을 10% 인하할 수 있습니다. 열차 운행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와 중복 투자로 인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산, 전주, 순천, 포항 등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고 환승 할인, 정기권 이용, 예약 발행 등 지금보다 훨씬 많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 KTX는 지금 당장 수소행, 수소발 운행이 가능합니다. SRT가 확대 운영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이미 코레일에 있습니다. 앞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 구조평가 연구 중간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철도 대통합의 타당성, 그보다 앞선 2012년 철도 민영화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할 때 우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 철도는 민영화 이후 5년 운임이 150% 올랐습니다. KTX가 민영화할 때 통신 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했지만 요금은 비싸지고 KT 직원 중 2만 명이 잘렸고 이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철도는 하나여야 합니다. 국민 혈세를
국민 형세 낭비를 막고 지역 차별이 없는 철도 정책을 원한다면 수서행, 수서발 KTX가 정답입니다. 국민이 안전한 보편적인 이동 수단으로서 철도 대통합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